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고배 윤쌤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바로 이것만은 꼭 하지 마입니다. 이 막상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성적이 잘 안 나온단 말이죠. 생각보다.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 또 누구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다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안 나와요. 알겠죠? 그러다 보면 마음이 굉장히 급해진단 말이에요. 그쵸? 이 3월 모의고사가 끝났을 거예요. 영상 볼 때쯤이면. 그러면 많이 낙심도 하고 있을 것이고, 또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다 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경우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좋은 경우는 사실 많이 없다라는 거죠. 저번에 이야기했죠. 성적 그래프. 그래가지고 성적이 어떻게 오른다고요? 대부분 이렇게 천천히 오르는 경우는 기본기가 잘 되어 있는 경우. 알겠죠? 이런 경우 3월달 시작으로 천천히 오르는 경우죠. 그런데 이런 친구들은 사실 뭐 학원을 다니던 과일 하던 과일 안 하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잘 봐요 사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널뛰게 하다가 이렇게 3월달 망했어. 그쵸? 망했어. 폭망했어 아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무래도 안 올라. 천천히 오르겠죠? 그래도 하다가 반등이 필요해서 100% 뛰어야 돼 이렇게. 요 타이밍이 6월이냐 아니면 더 가서 9월이냐 요 차이입니다. 요 차이.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시간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9월에도 만약에 성적 안 오르면 어떡해요? 힘들죠 사실. 솔직히 말하면 9월에도 성적이 안 나온다 그러면 솔직하게 힘들어요. 이때는 정리를 잘해서 최대한 뽑아내는 수밖에 없거든요. 요거는 나중에 설명하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해 나가면 되니까 이때까지. 자, 그래서 오늘은 망한 걸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커버할 수 있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과목별로 이야기를 해 줄 겁니다. 오늘 강의 진짜 중요하거든요. 잘 듣고 내가 이것만은 피해야 되는구나. 또 내 주변에 친구들이 있으면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꼭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진짜 너무 중요한 강의입니다. 예, 그러면 강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보면요, 일단 하나씩 찝을게요. 국어 답 안 나오죠? 맞죠? 지문은 길고 시간은 없고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국어죠. 국어. 모든 학생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이따만하게 두꺼운 책, 진짜 두께가 이만해. 세로 길이가 이만해요. 진짜 페이지 수가 막 300페이지 그래요. 이게 이제 방문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죠? 여기에 과학 지문 모아놓은 게 있어요. 인문과학, 그리고 인문과학, 사회과학, 뭐 자연과학 이렇게 해서 모아놓은 게 다 있어요. 지문만 모아놓은 거예요. 문제는 2-3개밖에 없어요. 지금은 없죠 사실 이 책이. 이거 외우면 이 중에 하나 걸리겠지 싶었어요 사실. 지문이 비슷한 거 나오겠지 싶었거든요. 망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알겠죠? 3학년 때 제일 중요한 건 밸런스입니다. 밸런스 과목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기본기만 파고들면 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과학 지문 막 모여있는 거 이것만 읽으면서 지문을 분석하면 되겠다, 핵심 찾고 주제 찾고 이러면 되겠다, 이건 망합니다 여러분. 일단 지금이니까 할 때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문제 푸는 거 딱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딱 영상 하나만 만들어 놨는데요. 그거 참고하시면 좋고요. 아니면 앞으로 강의하면서 비문학 지문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요거를 저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실패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제가 다 그렇게 했으니까. 시 같은 경우도 엄청 두꺼워요. 이것도 방문각이에요 사실. 엄청 진짜 두께가 이만합니다. 여기에 시가 한 300편이 들었나? 해서 고전 시가 들고요, 현대 시가 들고 다 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외웠죠. 외웠어. 진짜 농담 아니고 외웠어요. 근데 다 까먹는다라는 거죠. 시는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고전 시가도 사실 다 일일이 외우는 친구들 있거든요. 다 진짜로. 그거는 기본기가 돼 있고 시간이 좀 있는 친구들만. 내가 만약에 성적이 널뛰기다, 그럼 기본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 인정해야 되니까 이제는. 그러면 이거를 뭐 고전 시가 외운다고 해서 시험에 나올 이유도 없고, 사실 나와봤자 조금 나와요. 요즘에 추세가 시가 섞여 나오잖아요 사실. 그쵸? 네. 또 고전 시가가 내가 공부한 게 나왔어 해도 그것을 내가 시험에 써먹기엔 사실 굉장히 애매하고 까먹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전 시가가 20개인가 25개인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걸 다 외우고 있으면 좋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고전 시가 공부 방법도
요 영상 다음에 제가 실어 놓을게요. 요 영상 다음에 강의할 게 바로 시, 또 소설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바로 강의하도록 할 테니까 이어서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국어 저 이렇게 공부했어요. 근데 이렇게 공부하지 말라는 거죠. 알겠죠? 오늘은 일단 하면 안 되는 걸 얘기할게. 하면 안 되는 것을. 자, 그래서 성적이 안 나왔다 그래서 내가 갑자기 기본기로 돌아간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강의의 포인트가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돌아가야 돼요? 얘기했죠? 감을 잡는 중심으로 가야죠. 감을 잡는 중심으로. 그럼 기본기가 없어도 감을 잡을 수가 있나요? 네, 있어요. 알겠죠? 네. 기본기가 약해도요, 충분히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연습하면 돼요. 근데 어떤 연습을 하면 되냐면은 양이 많은 걸 가지고, 양이 엄청 많아. 그걸 가지고 막 한 번씩 다 훑어보면서 뭐 연습을 한다 이게 아니고요. 같은 것, 같은 내용,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자꾸 반복 따라하면서 연습해야 돼. 눈에 익는 걸로. 그래야 감이 많이 잡혀요. 그러려면 범위가 좁혀져야 돼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범위가 넓지 않아요. 국어는 진짜입니다. 제가 세계사 배경지식 다 강의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과학사는 사실 강의도 해놨는데요. 과학사, 철학사, 또 뭐가 있죠? 음악사, 미술사, 그 배경지식이 많지 않아요. 조금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다 돌고 도는 겁니다. 근데 요거 영상 거의 다 만들었으니까요. 잘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제 영상이 아니더라도 유튜브에 보면은 또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인물들 같은 경우 흐름은 다 얘기해 놓을 테니까 배경 지식 찾아서 보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내용이 절대 맞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때 얘기했죠. 잠깐 얘기 좀 하고 넘어갈까요? 인물, 그쵸? 인물 또 뭐가 들어가죠? 주장, 그쵸? 요거 그리고 또 인물이랑 주장, 그 다음에 시대, 그쵸? 요거 세 개만 알아두면 돼요. 요거 딱 세 개만. 알겠죠? 음악사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바흐가 시작했어. 알겠죠? 바흐가 누구예요? 오르간 고치던 사람이에요. 그런 아저씨예요, 사실. 바흐가 시작했죠. 바흐가 시작해가지고 빈 삼학파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이해해줘요. 이 사람들이 모든 걸 다 만들어놨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연결되는 거예요, 현대 음악은 이제. 끝이에요. 근데 음악은 낼 게 화성, 단성화음, 다성화음. 이 정도. 요거랑 뭐 표기법의 변화.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음악이 막 그렇게 엄청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막상 이 음악 강의 한번 들으면 흐름만 딱 알고 나면 이게 뭐 별거 없네. 이 정도입니다. 알겠죠? 우리가 뭐 다 외울 필요가 없는 거니까 흐름만 알면 되니까. 핵심은 인물, 주장, 시대, 바흐, 빈 삼학파, 또 이렇게 어떻게 넘어왔는지 이렇게 알면 돼요. 사실 큰 무리가 안 됩니다. 알겠죠? 이런 게 배경 지식이고 이런 게 비문학이다라는 거죠. 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나오는 것들이. 그러니까 내용이 많다고 생각하고 막 어려워하면 안 돼. 알겠죠? 포인트가 딱딱딱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딱 집으면 되니까. 이와 같이 범위가 좁혀져야 돼요. 좁혀져야 공부하기 쉽고 이거 외우면서 흐름을 잡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알겠죠? 조금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오늘 강의가 길 수도 있는데요. 쭉 이어서 뺄게요. 너무나도 중요한 강의일 수도 있으니까. 자, 국어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만약에 국어 같은 경우도 내가 그 화작문, 화법, 장문, 문법이 안 나왔어 라고 해서 여러분 화작문 문제 딱 사가지고 그것만 파지 말아요. 알겠죠? 만약에 내가 화작문이 부족했어. 이거 채울 거야. 그럼 이거 언제 했어야 되냐면 12월달 혹은 2학년 때. 요때 했어야죠. 사실 요때 해야 돼요. 3학년 때 이거 잡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왜요? 아까 얘기했죠? 밸런스가 제일 중요하다고. 정말입니다. 요것만 잡고 있으면요, 요거 성적 쫙 오를 것 같죠? 그쵸? 요게 오르는 대신 딴 게 쫙 내려가, 이렇게. 그렇죠? 등가 법칙 알죠? 그렇죠? 요게 오른 만큼 내려가, 다른 게 또. 그러니까 성적이 이런다니까 진짜 안 맞아. 저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3월달에 망한 다음에 이거 떨어졌네? 이거 죽어라 해야지? 그럼 요게 올라있어. 조금 올라있어. 많이도 안 올라요. 5점 올라있어요. 근데 다른 게 10점 떨어져 있어,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설명하는 게. 그래서 밸런스를 맞추면서 무조건 기본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라는 게 오늘 핵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요거 얘기했죠? 요거 마더텅이나 이런 거에서 빨간 책 지금도 팔더라고요. 빨간 책 혹은 검은 책
검은 책. 이거 뭔지 알죠? 모의고사 모은 거예요. 모의고사 모은 거, 33개 모은 거 있잖아요. 그거 쌓여. 이게 또 가성비가 좋아. 3학년 것도 있고요. 2학년 것도 있고, 1학년 것도 있어요. 그쵸?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뭐죠? 풀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핵심이 뭐냐면, 기본서로 잡아야 될 게 있고요. 그리고 문제를 많이 풀어서 잡아야 될 게 있거든요.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데 얘는 기본서로 잡을 게 아니라는 거죠. 문제로 잡을 거예요. 문제로. 꼭 알아두세요. 알겠죠? 왜냐면 여러분 국어 문법 공부해 본 사람은 알 거예요. 사실 뭔 소리냐면 나오는 예제가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많아요, 진짜. 그쵸? 문법도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는 한문이야, 글자가. 그래서 적용하는 문법이 달라. 어떤 경우는 한글이야. 그래서 적용하는 문법이 달라. 이런다니까요. 그쵸? 그래, 진짜 그래요. 환난. 옛날에 제일 이거. 환란이냐? 환난이냐, 이거. 어떤 게 맞을까요? 찾아보면 둘 다 맞대요. 이런 미친다니까. 그쵸? 왜요? 이게 한문 표기라 가지고요. 이런 것도 있고요. 한글 표기 이런 것도 막 그렇대요. 두 개 다 맞대요, 이거. 열 받는 거죠. 그러니까 문법은 진짜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요. 예제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기본서로 잡게 되면 답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조금 이해가 되죠, 국어 조금만 더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약간 전에 얘기했죠, 비문학 같은 경우는 제가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여기서 이야기는 안 할게요. 알겠죠?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는 요 강의한 다음에 시, 소설, 읽는 법, 그리고 주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얘기를 한번 해줄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별거 아닌 게요. 여러분, 시와 소설의 주제가 사실은 정해져 있다. 글씨가 못 썼다. 정해져 있어요, 이게 주제가. 진짜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왜 정해져 있어요? 라고 하면은 지금 설명할 수는 없고요. 요 강의 다음에 얘기를 할게요. 근데 따지고 보면 시와 소설의 주제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요것만 알고, 어느 시대? 요런 시구나. 요것만 딱 알면요. 이게 사실 해석하기가 쉬워요. 있는 법만 알아도. 그러니까 시 공부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시가 써 있어. 그러면 우리 뭐죠? 시대 외워. 주제. 외우고. 이런 거 외우잖아요. 이거 하면 절대 안 된다. 현대시에서. 이러면 망하는 지름길이다라는 거죠. 진짜입니다. 이게 국어예요, 국어. 하면 안 되는 것들이죠. 여기까지 했는데, 우리 친구들 보면서, 그러면 뭐라는 거야? 다 하지 말라는 거야? 막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는 너무 중요한 게, 공부법을 알고 공부하면 올라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그런데 공부법을 모르고 하잖아요? 그럼 절대 안 올라요. 알겠죠, 여러분들? 제가 꿀팁일 수도 있는데 하나만 또 알려줄게요. 서울 고외과에 국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죠? 안 궁금할 수도 있는데 궁금하다는 가정하에서 얘기를 할게요. 국어 고외과에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요. 시중에 있는 모든 국어 문제집을 다 사놔요. 그러면 모파 한 이 정도 돼요. 다리 높이? 다리 높이 정도가 국어책이 쌓여요. 이렇게 다 쌓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이거 처음부터 다 풀라 그래요. 그럼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국어 종합편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아니 이제 보통은 뭐죠? 독서, 그 다음에 문학 이렇게 나오는데 옛날에는 독서 문학에 같이 나온 책들이 있었어요.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요거 종합편이라고 하는 요게 모의고사 8회 분량이에요. 보통 한 권의 책이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 한 권이 7, 8회인 거예요, 모의고사가. 그러니까 이게 10권 정도 되면 한 70회에서 80회 되는 겁니다, 모의고사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실 옛날에는 이게 다리 높이까지 되는데 지금은 모의고사가 많지 않아요, 책이. 그래서 무릎 높이까지밖에 안 올 거야, 아마 책 이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자,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하냐면은 문학 읽는 법, 또 푸는 법, 그 다음에 비문학 읽는 법, 푸는 법, 이거를 설명해줘요. 알겠죠? 자세하게. 그 다음에 몇 개를 샘플링 뜬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알려주고,
포인트 딱딱딱 찾아줘요. 이렇게. 그래서 처음 강의를 엄청 세밀하게 해줘요. 보통 저도 강의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한 지문 보면은, 요거 그쵸? 이거 한 10분 정도 설명하고 끝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감을 못 잡아요. 그래서 설명할 때 저도 한 지문 요거 문제 푸는 거 여러분 5분이면 풀죠? 혹은 7분이면 풀죠? 요거 설명할 때 요거만 2시간 설명해요. 이거 한 지문만. 그게 돼요? 네, 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그렇게 한번 강의할 거예요. 그래서 한 지문만 2시간 정도 설명을 해요. 그러면 감이 잡히거든요. 비문학도 그렇고 또 문학도 그렇고. 그때부터 이거 무한 반복. 알겠죠? 내가 아니고 학생이. 알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같은 틀에 문제만 계속 바뀌는 거야. 푸는 법은 똑같고. 계속 반복하는 거야, 이렇게. 한 100번 반복하는 거죠. 100번 반복하면 몇 회 정도 풀까요? 한 100번 반복하려면 10회 정도 풀걸요? 모의고사 10회? 10회는 아니구나. 100번. 한참 멀었다. 10권. 책 10권 정도 풀면요. 감 딱 잡혀요. 알겠죠? 그때부터 국어 공부 안 해도, 여러분, 국어 공부 안 하거나 아니면은 한 3일에 한 해 정도 풀잖아요? 그러면 안 떨어져요. 성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고액과입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무한 반복. 이렇게 공부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 이렇게 주로 많이 하긴 하는데요. 샘플링 떠준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국어 성적 안 나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막 좌절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잘 알겠죠? 이렇게 또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국어, 문학, 비문학 어떻게 푸는지 샘플링 담아놨는데요. 사실 그걸로는 엄청 부족하죠. 앞으로 강의 나갈 거니까요. 이거 다음에는 시랑 소설, 아까 얘기했죠? 이거 시소설, 이거 영상 뜰 거니까 한번 꼭 봐보세요. 알겠죠? 자, 일단 국어에 대한 설명했고요. 이어서 다음 시간에 이어진 영상으로 수학이랑 영어, 그리고 탐구. 이건 말할 거 많이 없으니까. 하면 안 되는 것들 쭉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알고의 윤쌤이었습니다. 모두 안녕!